서울 도심에 있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하려고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장면을 목격한 40대 여성이 여학생을 데려가자 이 여성도 뒤따라가 마구 폭행했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가해 남성은 피해 여학생을 마구 때려 저항하지 못하게 만든 뒤 지하 주차장 이곳저곳을 끌고 다니며 성폭행을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얼굴과 머리 등을 크게 다친 A씨와 피해 여학생은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가해 남성은 검거 직후에도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차 안에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얼굴을. 저를 보고 혓바닥을 내밀면서 웃으면서 약을 올렸어요. 저를. 경찰은 가해 남성을 강간 미수와 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한 농촌 마을 길가에서 환한 대낮에 한 남성이 여성을 덮쳐서 성폭행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성범죄로 실형을 살고 막 출소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전자발찌까지 차고 있었지만 재범을 막지 못했습니다. 계속 욕하면서 소리 지르면 죽겠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면 또 죽인다. 이렇게 계속 여러 번. 지난 2011년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올해 5월 만기 출소한 뒤 불과 석 달 만에 또 성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심지어 범행 당시 전자발찌까지 찬 상태였지만 재범을 막는 데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법무부는 범행 직전인 당일 오전에 남씨 집에서 직원이 면담까지 했다면서 인근에 남씨 직장이 있어 평소 자주 다니던 길이어서 이상 징후를 포착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남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지만 신혼인 피해자는 여전히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모든 여성분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느낍니다. 그가 짧게 형을 받게 된다면 저 자신을 포함해 모든 여성들이 두려움에 처하게 될 겁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성폭행 관련 기사가 점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하려 하고 저지하려던 다른 여성을 폭행한 남자. 전자발찌를 차고서도 성폭행을 시도했던 남자. 자신의 업장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 후 도주했다가 5년 만에 경찰에 붙잡힌 남자. 일주일 만에 성폭행 기사가 3건이 올라왔습니다. 왜 도대체 성폭행은 줄지 않는 걸까요? 바로 부실수사와 성방망이 처벌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성범죄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폭행범이 바로 구속되지 않고 도망칠 수 있도록 내버려둔 부실수사는 피해자에게 5년의 범죄 노출 기간을 안겨주었습니다. 만약 도주 후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 살해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검찰과 경찰은 성범죄 처벌에 관심이 없습니다. 전자발찌를 차고서도 성폭행을 시도하는 걸 보면 성범죄자의 교화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성범죄 전과 35범의 62세 남성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였고 부산 사하구에서도 6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였으며 서울 송파구에서는 8월 전자발찌를 착용한 남성이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였습니다. 성범죄의 허술한 처벌로 인해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5년 전 성폭행 혐의로 수사받던 50대 남성이 구속 직전 잠적해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달아난 남성은 수사망을 피해서 계속 숨어 지내왔는데 경찰의 오랜 추적 끝에 최근 붙잡혔습니다. 윤 씨는 자신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피해자가 돈을 뜯으려 허위 신고를 한 거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경찰이 DNA 검사 등으로 결정적인 물증을 찾아냈고 구속하려 했지만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앞두고 잠적해버렸습니다.
윤 씨의 도주 방식은 치밀했습니다. 휴대전화와 카드를 전혀 쓰지 않으며 철저히 흔적을 지웠습니다. 우리는 국가에서 방치된 사람들입니다. 10살도 안 된 제 딸은 성폭행을 당했지만 국가에서 전혀 제 목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국가는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방치하고 버렸습니다. 범죄자의 인권을 생각해 양형 기준은 부드럽게 잡으면서 피해자의 인권과 안전 그리고 남성들의 횡포에 대한 강제력을 입법하는 데는 게으른 상황입니다. 이는 국가의 집권 세력이 권위성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 것을 보면 증명됩니다. 성범죄와 마약, 성매매의 온상이었던 권위성은 어느새인가 묻혀버렸습니다. 뒤에서 사건을 묻어주고 조용히 덮어준 세력은 누구일까요? 저는 분명 현 정권과 대통령이 성범죄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거나 그들을 옹호하는 사람이라고 강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제 억울한 판결 모두 현 정권 치아법원과 검찰로부터 발생했습니다. 황군을 보호했던 가출 청소년 쉼터는 청소년 복지지원법의 근거에 가출 청소년을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과 주거, 학업, 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사실 황군은 과거 양어머니에 의해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당시 황군의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 2학년으로 양어머니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쉼터는 아동학대의 피해자인 황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 왔다는 점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청원님께서 언급하신 황군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드린 대로 검찰이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향후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